안녕하세요, 희원쌤입니다.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&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. 오늘은 불안형 애착 같은 경우 치료가 가능할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실제로 어제였나? 그저께였나? 저희 희원쌤 단톡방 있는 거 아시죠? 거기 이제 한 분께서 정확히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. 불안형도 성향 바꿀 수 있을까요? 라고 질문을 주셨고,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게 너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라요. 자,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향을 바꾸는 거, 불안형 성향에서 내가 다른 성향으로 바뀌는 거 가능합니다. 제 블로그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례도 몇 개 보셨을 거예요. 실제로 가능은 하긴 하고 한편으로 추천드리진 않아요. 왜냐하면 이게 본인의 애착 유형이 바뀌려면 그러면 좀 그럴 수 있을 만한 뭔가 엄청난 쇼크가 필요하거든요.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좀 내 어떤 뭐 사고관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싹 바뀌는, 내 정체성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. 그래서 좀 힘든 연애를 하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애착 유형이 바뀌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한 거죠. 그만큼 그 연애가 본인에게 엄청 큰 영향을 미치고 큰 쇼크를 줬던 거죠.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내 모든 정신세계가 바뀌어야 할 만큼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바뀔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애착 유형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될지 요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,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. 그리고 한편으로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게 정말 나는 불안형인데 회피형이 되고 싶다, 나는 불안형인데 공포 회피형이 되고 싶다, 뭐 이런 것 때문에 질문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불안형 분들은 제가 진짜 많이 만나봐서 알지만 이분들이 싫어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좀 본인들이 싫어하는 모습이 있어요. 불안형의 특징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구질구질한 거 집착하는 거, 그리고 이제 내가 연애를 하기만 하면 내 삶이고 뭐고 없고 내가 연애에만 자꾸 올인을 하려고 하는 거, 뭐 나 혼자 계속 상대한테 퍼주는 거, 뭐 이런 행동들, 그쵸? 그런 행동들이 본인들 스스로 좀 매력이 없지 않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, 그러니까 바꾸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,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어떤 불안형이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초조하고 불안할 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사실은 불안형이라고 다 이런 구질구질한 행동 이런 거를 막 정말 좀 크게 막 눈에 띄게 좀, 그쵸,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본인들이 그런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 위기 상황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럼 사실은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본인이 느끼면 그런 행동을 안 하기도 하거든요.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. 여러분들이 불안형이니까 이 영상 보고 계실 텐데,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셨나요? 아니면 특정 시기에 그런 행동을 하셨나요? 그쵸?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안 하는 시기의 모습처럼 행동을 하실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. 꼭 본인의 유형을 바꾸실 필요가 없고,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, 이게 불안형 애착을 치료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데, 불안형 애착은 여러분 그 병이 아니에요. 병이 아니니까 내가 치료를 해야지, 극복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들을 나한테서 제거를 할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본인 유형을 바꾸실 필요가 없고, 연애 자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정형을 인정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애착 유형이 총 5개가 있어요. 뭔지 이제 상담 받으셨던 분들 혹은 연애 자격 콘텐츠 많이 보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외우실 수 있죠. 처음에 뭐가 있어요? 일단
그 기본적인 유형들로 보자면 불안형 있고, 그쵸? 회피형 있고, 그리고 그쵸? 공포 회피형 있고, 그리고 극유형들이 있어요. 극불안 유형, 그리고 극회피 유형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안정형은 없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 5가지 유형 중에서 뭐가 제일 나쁘냐, 뭐가 제일 좋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. 그런 건 없고 이 중에서 제일 좋은 유형이나 뭐 제일 나쁜 유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유형인 거거든요. 그래서 본인들 유형이 뭐든지 간에 그걸 싫어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불안형 분들이 본인들 성향 안 좋아하시는 거 제가 알긴 아는데 그냥 그것도 나의 모습이고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. 진짜 이 5가지 유형 중에서 뭐가 나쁘고 좋고 한 게 없기 때문에 본인 유형을 싫어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안정성을 높이시면 돼요. 제가 안정성 같은 경우에 그 자존감이나 자긍심, 인내심 뭐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다른 게 아니라 이 안정성이 높아지면 나한테 되게 여유가 많이 생겨요. 내가 많이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내 거만 보고 내가 사람이 편협해지지 않는 거예요. 내가 편협해지고 내 거만 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게 될 때는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쵸, 내가 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주고 이해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. 불안형 분들이 이걸 못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위기 상황이다, 버림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본인 환경을 잘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. 내가 이 연애가 안전하다, 내 상태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그런 행동이 어차피 안 나오세요. 그렇기 때문에 애착형을 바꿀 게 아니라 내 안정성을 높여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싫어하는 거 아까 얘기 드렸던 게 뭐 구질구질해지고 내가 호구 같은 행동을 하고 집착하고 매달리고 연애밖에 모르고 내 생활은 뒷전되고 이게 진짜 불안형이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 불안형인데 내가 안정성이 낮아서 그런 거여가지고 불안형인 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안정성을 높이시면 돼요, 여러분. 그리고 이제 불안형 분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회피형 만나시는 것보다는 같은 불안형 만나시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. 다만 어려운 점은 있어요. 여러분들이 회피형한테는 되게 첫 모습에 잘 끌리거든요. 그런데 불안형한테는 좀 상대적으로 좀 잘 안 그러세요.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안형이랑 연애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약간 반하기가 어려울지라도 만나다 보면 또 불안형 분들은 금세 사람한테 적응하고 좋은 점 잘 발견하고 서로 의지하고 이런 거 되게 잘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불안을 만나면 좋은 점은 뭐냐면 불안형 분들은 일단 여기서 되게 동일해요. 뭐든 함께 했으면 좋겠고 표현 많이 해주고 말이라도 예쁘게 해주고 이런 게 이제 불안형들이 바라는 거고 회피형 분들은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본인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이걸 본인들이 안 필요로 하니까 왜 해줘야 하는지 동기부여가 잘 안 되니까 안 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불안형 성향을 바꾸고 싶다라는 게 이 회피형 분들하고 대화를 잘 하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내가 애착 유형을 바꾸면 대화가 잘 되는 거라기보다 그냥 회피형 분들에 대한 이해를 많이 높이시면 되거든요. 아, 얘네들은 이런 게 별로 안 필요하구나. 그럼 이런 걸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겠다. 이제 그런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고 진짜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풀어드리고 싶었어요. 그리고 물론 내가 불안형인데 내가 사랑하는 건 회피형이야. 그럼 선생님 저 헤어져야 하나요? 선생님 저 이 사람이랑 재회하면 안 되나요? 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죠. 정말 애착이라는 거는 생기기 전에는 내가 컷을 되거든요. 안 만나면 되는데 이미 생기고 나서는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니긴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 이미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회피형이면 어쩔 수 없죠. 내가 그 사람이랑 잘 맞춰가는 법을 익히면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뭐 재회를 할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 말고 나는 새로운 연애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먹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
그분들은 불안형 만났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가지고.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명심하실 거는 같은 불안형끼리는 안 끌릴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우선 불안형인지 확인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좀 붙어 있어봐라. 일단은 한번 사귀어보고 그래도 이제 만약에 내가 반하지 않으면 그때 헤어져도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했던 진짜 연락 잘 되고 서로 로맨틱하고 달달하고 좀 서로 집착도 좀 해주고 구속도 좀 해주고 그런 연애가 좋다고 하면 저는 회피형한테 그걸 바라시는 것보단 불안형이랑 그걸 맞춰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. 안 하겠다는 사람을 그런 성향이 아닌 사람을 갖다가 너는 왜 이런 성향이 아니냐고 하면서 따지고 서운해하는 거는 사실은 그분 입장에선 부당할 순 있잖아요. 본인 모습이 아닌 거니까. 그래서 제외를 하실 거라고 해도 아 얘는 나랑 다르구나 이걸 많이 존중해 주시면서 제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일단 오늘은 내용을 여기까지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좀 궁금한 점이 많이 풀리셨나요? 아마 회피형을 바꾸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바꿀 순 있어요. 그런데 이제 행동을 바꾸는 위주가 될 거고 사실은 애착 유형을 바꾼다라는 개념 쪽으로는 안 갈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. 물론 바꾼 사례도 있어요. 극회피형, 극불안형으로 바꿔봤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바꿀 수도 있기는 한데 그 과정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힘들어요.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힘든 거보다는 그냥 서로 행동만 조금 바꿔주고 환경만 좀 바꿔주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어쨌든 진짜 여기까지로 마치고 여러분들 만약에 뭐 재회 가능성이라든지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뭐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안내 부분 나가거든요. 보시고 진단지 쪽에다가 본인들 상황 적어주시고 저희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찬찬히 봐드릴게요.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,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리겠습니다.